그러시죠. 그럼 7번으로 하겠습니다. 예. 토론하실 때는 가급적 결산 관련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범계 의원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박범계입니다. 우리 뭐라고 불러야 되죠? 안보실장님 아니면 국방부 장관님? 아무래도 뭐 겸직을 하고 있는데 예. 국방에 넣은 만큼 뭐 장관 부르는 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법률 검토를 좀 해보셨어요? 그 안보실장 겸임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뭐 당연히 그냥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겸임하고 계시는 건지? 그 겸직을 하지 안 하게 하는 규정이 없고 또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2014년 6월에 김관진 그 안보실장이 겸직한 적이 있는 그 예를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형벌법규 같은 경우에 이제 근거법규가 있어야 처벌 가능하듯이 국가기관, 기구의 창설도 하지 말라는 조항이 없다고 그래서 다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정, 조직, 법정주의에 의하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지 저는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우리 국방부 장관께서 제가 아까 이제 회의 시작하기 전에 서운합니다. 이렇게 서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서운합니다. 저하고 헤어지는 게 서운하다고 너 생각을 하시겠지만 국방부 장관 하시다가 내일 모레 인사해야 되는데 지금 안보실장 가는 게 서운하지 않으세요? 제가 아까 서운하다고 한 것은 사실은 뭐 제가 21대 국회의원도 하고 또 장관도 한 1년여 해서 거의 한 4년 반 동안 국방위만 있었는데 의원으로서 또 장관으로서 뭐 그 면에서 사실은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정이 많이 들어서 좀 섭섭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국방부 장관 이전의 경력까지 다 합쳐서 국회의원을 한번 하시긴 했지만 외교 업무에는 문외한이시죠? 이렇게 네, 여쭤봐도 직접 됩니까? 뭐 업무를 다룬 적은 없고, 예, 같이 뭐 토의하는 과정에서 간접 경험은 좀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NSC 상임위원회가 외교 안보에 우리나라 최고 대통령을 보좌하긴 하지만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기구로서 그 상임위원장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국방 일변도의 NSC 상임위원회 운영은 안 되는 거죠. 국방적인 관점으로만의 상임위원회 운영은. 네, 당연히 그렇고 제가 걱정하지 않도록 또 충분히 배려를 하고 또 외교 전문가나 다른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을 해서 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건 다 몰라도 적어도 NSC 상임위원회 즉 안보실장 위원장이 되는 안보실장 자리를 민간 외교관 전문가들을 쭉 써오신 점에 대해서는 좀 평가할 면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한 군대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또 전쟁의 위험성까지 강조하는 대통령 입장에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외교의 방법으로 평화를 가져올 수만 있다면 그거보다 더 할 나위는 없지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안보실장으로 가시더라도 적어도 국방 이전의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적어도 그것이 두 가지가 병행 조화돼야 된다는 그런 제 당부를 유념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레이몽 아롱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그 프랑스 국제 정치학자는 국제 관계는 디플로메든 소울이죠. 그러니까 외교관과 정치, 군인이라는 두 개의 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균형 감각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교에 대한 혹시 질타가 있을까봐 준비를 좀 해오신 것 같네요. 아닙니다. 또 생각입니다. 자, 국방부 장관님. 자, 결산과 관련해서 작년도 올해 지금 대통령께서 야심차게 추진한 청와대를 떠나서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서 국방부와 합참으로 연쇄 이전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합참을 남태령으로 보내야 되겠다라는 것은 지금 신임도 아니죠. 사실 지명받고 아직 임명받지 않은 지금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그러한 안보위의소가 한 자리에 공동으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가시화됐는데 예산과 결산에 합참의 남태령 이전에 관한 단 1원조차도 계상되지 않은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붙들어서 합참을 이전하지 않아도 현재 용산 그 대통령실과 관련된 그 에어리어에 다 대통령, 국방부, 그리고 합참 등등이 다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까지 한번 답을 해보시죠. 예산 문제는 지금 산정을 해서 사타에 들어갈 준비를 사타를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아마 그런데 2년 걸렸습니다. 지금 준비조차도 안 돼 있고 기재부에 얘기하면 타당하지 않다. 타당성 조사했는데 타당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반려하는 차원이에요. 자, 거기까지 한 말씀을 해보십시오. 아닙니다. 그 2년이 걸린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시설과 또 특히 전략사령부로도 창설한다고 해서 전략사령부 위치를 이전하는 합참과 같은 위치를 둘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논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시설에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최근에 이 건축비가 많이 올란 거에 대한 재판단 이런 것 때문에 좀 늦어졌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합참 이전 계획은 분명하게 아직도 존재하는 겁니까? 네, 지금 사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계속 기재부로부터 거절돼 있다. 아닙니다. 기재부 거절을 한 거 없어요. 사타를 끝나고 내년부터 이제 예산 절차를 거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아마 내년에 의원님들께서도 직접 기재부 공문을 한번 받아보세요.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방금 확인하니까 사타는 정기 사타가 9월에 들어가기 때문에 9월에 지금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전한 계획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기재부에 승인을 받겠다. 이런 왜냐하면 작정입니까? 사전 타당성 검사가 끝나면 기재부에 예산을 요청하게 되고 그다음에 국회 심의 과정을 내년에 거치게 될 겁니다. 우리 안보실장으로 가시는데 지금 지금 두 가지를 다 겸직을 하고 계시는데 모쪼록 제가 오자마자 또 이렇게 헤어지는 것 자체가 좀 서운하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안보실장이라는 자리가 대통령에 대한 단순한 보좌가 아니라 헌법상의 견제와 균형, 체크 앤 밸런스의 중요한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적어도 안보와 외교를 함께 병행하는 그런 현명한 안보실장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명심하고 국방위원님들의 지혜도 항상 제가 열린 마음으로 고견을 듣고 국정에 잘 반영해서 대통령님 잘 보좌하겠습니다. 네, 박범계 의원님 아주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법무부 장관 가시지 말고 안보실장 하셨으면 더 잘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김병주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제가 한번 문제 제기를 지난번에 했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된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포천에 있던 수송대대가 그 별내면 탄약대대로 이전하는데 17년 국방계획에 따라서 총 사업비가 305억 원을 투자해서 부대 이전 준비를 하고 원래 그 설계가 들어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래서 그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가 아주 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주민공청회라든가 협조 이런 것들이 일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도 보고받으셨죠? 지난번에 저도 한번 문제 제기했었고요. 예, 좀 노력하고 있는데 주민들께서도 아예 공청회 자체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아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공청회를 했는데 그때 주민들께서는 1차 공청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냈어요. 그거를 아마 보고를 받으셨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 지금 공청회 한 이후에도 그 해답이 없어서 2차 공청회를 한 번 더 주민 건의사항을 가지고 장관님과 육군본부에서 검토를 하고 답을 주는 걸로 약속을 했는데 아직 그 답이 안 오고 있어서 대단히 여기에 대해서 좀 주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니까 가시기 전에 또 다시 임무를 주셔서 주민들의 그 얘기를 좀 귀담아 듣고 검토해서 2차 공청회를 빨리 와서 한번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네, 이거는 지난번에 장관님 계실 때도 제가 한번 문제 제기했던 거고 해결이 안 돼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요거는 오늘 우리 오전에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 국방위원들의 기자회견을 한 게 있습니다. 청문회 때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그때 파행이 돼서 제가 질의를 못한 게 하나 있어서 확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가장 이슈 중에 하나가 김용현 후보자가 경호처장 당시에 경호처장 공간에 3개 핵심 사령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을 저녁에 불러서 모임을 했다. 또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했다. 이런 제보들이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박선원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김용현 후보자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고 답변을 안 했고 TV조선인가 어디 모 언론사에 나가서 언론사에는 경호 목적으로 이런 모임인데 탄핵까지 이렇게 학대하는 거는 너무하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거기에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할게요. 여기 모임에 대해 그러니까 김용현 후보자는 이 모임을 인정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모임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네, 저 경호 관련돼서 제가 확인한 건 적절치 못한데 이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수방사, 특전사, 방첩사는 경호작전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관례로 경호처장이 적절한 접촉 유지나 격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러한 활동이 있을 때는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방사령관은 장관께서도 수방사령관 할 때는 아마 수방사령관 병력에 많은 병력이 경호에 투입이 돼 있기 때문에 만나는 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장관께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장관 허락 없이 특전사령관 이렇게 3명이 모인 적은 제가 확인해 보니 없었다 그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특전사는 늘 가실 때 외곽에 방어를 하고 또 잘 아시는 707 부대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들이 늘 있고 그다음에 방첩사에는 아예 경호를 담당하는 부서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방사령관 할 때도 수방사, 특전사, 방첩사는 그때는 아주 정기적으로 이렇게 접촉을 하고 격려를 했고 최근에는 그게 없어졌는데 부정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것도 문재인 정부 때도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경호에 관계된 활동을 확인해 주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어쩌다 한번 소통과 격려를 할 때가 있으면 저한테 보고가 들어오고 제가 승인을 합니다. 아마 언제 그걸 이야기하신지 모르겠는데 경호에 대한 전 회의를 한다면은 국방부 장관한테 협조를 하고 국방부 장관이 지시를 내리고 이 사령관 3명만 가서는 안 되고 사실 합참의 정책실장이나 관련 어떤 국장급이 갈 거고 합참에서도 부장이나 처장이나 본부장급이 가서 같이 회의를 하고 지침을 내리는 것이 맞는데 이것을 사무실도 아니고 공간에 이렇게 은밀하게 모였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군의 지휘체제를 대단히 문란시키는 행위다. 만약 그것이 관례적으로 해왔다라고 하면 이것은 아주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장관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보고요. 우리 병부청장님 경호 활동을 했잖아요. 제가 답을 드리는 게 네. 경호청장 차장했기 때문에 네. 저한테 성인 없이 네. 경호처장이 군 부대를 모은 적이 없고요. 다 저한테 사전 승인이 오고 제가 승인 하에 옛날처럼 주기적으로 매달 이런 건 아니지만은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 어떤 격려 정도의 어떤 격려성 회의는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승인했습니다. 승인한 근거가 있나요? 이런 거 할 때는 사실은 경호 목적의 회의라고 하면 회의에 내려갈 때 국방부에서 지시하는 공문이 있잖아요. 아니 그 회의 자체가 네. 저한테 구두로 승인하면 되는 것이지. 장관이 국민 앞에서 제가 지금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입니까? 그럼 제가 승인했다는데 그걸 근거를 대라고 그러시면 그 자체가 좀 너무 황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방사령관하고 특전사령관은 또 육군 총장의 부하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합참 의장의 작전을 통제받고 그럼 여기 육군본부나 저기 온 분은 없죠. 육군 총장이나 이런 분한테도 보고를 하고 갔다 온 이후에 보고를 했을 텐데 그러한 절차들이 제가 봤을 때
요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런 근거. 의원님, 후보자도 그 말씀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계엄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느냐? 국민이 송인하겠느냐? 군이 따르겠느냐? 내가 나도 안 따르겠다고 했으면 그것으로 이제는 이걸 마무리 지으셔야지. 그 활동 하나를 가지고 누굴 찾고, 장관이 제가 총괄적으로 허락했다고 그러면 좀 믿어주십시오.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이사님. 네. 네, 그러시죠.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경호실 차장할 때 이런 모임이 1년에 몇 번씩 있었나요? 사령관들 모임은 뭐 간헐적이었고 직접 경호 행사를 담당하는 부대들이 있습니다. 아니, 경호 직접 하는 회의는 하는데 네. 사령관 이렇게 3명의 사령관, 핵심 사령관을 모아서 이런 모임은 한 몇 번 정도 있었나요? 1년에? 관례적으로 했다 하잖아요. 네. 관례적으로 했다고 국방부 장관이 얘기하시는데 몇 번 정도? 관례라는 것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 뭐 1년에 몇 회를 정해놓고 하거나 이렇게 한 적은 한 것은 그러면 부정기적으로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네요. 네, 필요할 때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 예. 근데 경호처장이 아무리 그래도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을 불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군 출신으로서 봐도 이것은 군의 위계 질서를 흔드는 사항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이 알고 허락을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까지는 매달 했습니다. 우리 박선원 의원님께서 아마 노무현 정부에서 계실 때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셨고, 그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박근혜 정부 들어 이후에는 매달 하는 정기적인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뭐 가끔 가다가 이렇게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격려 활동을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고, 뭐 그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엄과 연계시켜서 뭐 모여서 회의를 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그걸 논리를 비약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더 이상 그런 논리 비약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적인 경호작전 부대에 대한 관심 표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교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관장교 때 수방사에 근무했습니다. 수방사에 근무하면서 실제로 경호 임무와 관련돼서 경호처장이 직접 회의를 할 때도 있고, 사실 그 당시에도 사령관들하고 수고한다고 행사나 이제 국군의 행사든가 이런 큰 행사를 마치고 나면 밥을 한 끼 사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거를 군인 출신이 장관 얘기하는 걸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거는 걸 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저도 군인 출신인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참 트집을 잡든가 뭘 한다 하더라도 할 만한 걸 가지고 해야지. 그 작전사령관들하고 밥 한 끼 먹은 걸 가지고 뭐 그게 대단하다고 그걸 자꾸 시비를 거는지 모르겠어요. 우선 국방부 장관님 함께 21대 국회의원을 하고 또 장관님으로서 또 같이 일하면서 그동안 정말 노고가 많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장관님이 지금까지 근무하시면서 아마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이 되실 텐데 그동안 신원식 장관님이 뭘 잘했는가? 우선 대북 대비태세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대비태세를 갖췄다는 데 대해서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우리 군의 작전적인 측면에서 대비태세를 또 각종 분야에서 견고하게 해놓고, 또 방산 수출을 포함해서 우리 해외에 나가는 우리 국방과 관련된 대외 업무에서도 상당히 지금까지 튼튼하게 해놓고, 특히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에서 핵 문제에 대한 대비태세를 훨씬 강화해 놓은 데 대해서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대통령 측근에 가서 모실 텐데 가셔서도 물론 뭐 외교 분야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전번 먼저 그 실장이 특보로 가 있기 때문에 바로 뭐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그건 뭐 커버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1차장, 2차장 있는데 2차장 밑에는 또 외교 파트 인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조언을 받으면 제가 봐서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또 과거에 김관진 장관이 외교관 한 것도 아니고 합참 의장하고 그리고 장관하고 그리고 안보실장을 했고 김장수 장군도 국방부 장관하고 안보실장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는 성공적으로 안보실장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의 선배들이 안보실장을 했는데 거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고 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보 분야가 더 튼튼해지고 또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요즘 걱정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계엄에 대해서 하도 지금 뭐 말을 많이 하니까 이런 것이 불식될 수 있도록 국방부하고도 같이 노력을 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더 이상 얘기 안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또 독도도 독도 지우기다 뭐 이래서 누가 뭘 어떻게 지우는지 모르지만 참 터무니없는 얘기 이런 얘기도 그렇고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한다 이런 얘기도 그래서 요즘 가짜와 그리고 허위가 정말 세상을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잘 정리되길 바라고 또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잘해서 국가안보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북한이 지금 오물풍선을 보내고 있고 또 전방에서는 지금 제가 우리 주민들한테 계속 연락을 받고 있는 게 북한에서 대남 방송을 하면서 실제로 어떤 음악이나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걸 지금 때립니다. 그래서 기계 소음 또 그다음에 동물 우는 소리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농사 짓는 분들이 저거 좀 어떻게 막을 수 없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한번 무기를 한번 개발해 보시죠. 음성을 내보내는 걸 여기서 거기에다 때려서 그 음성 음파가 망가져가지고 그 소리가 죽어버리든가 이런 이것도 아마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지금 뭐 철원 지역에서는 농민들이 농사 짓는데 아주 고통스럽다고 정도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무기가 될 수 있는데 적의 방송하는 음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안보실장님으로 가셔서도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네, 박사론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박사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장관님을 처음 뵌 게 합참 작전과장 있을 때 뵀었는데 그때 이후로 장관님께서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으로 우리 군의 발전을 이끌어 오셨다 하는 점에 대해서 늘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레이몽 아롱의 디플로매틱 솔루션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안보실장이 되셨으니까 우리 안보를 흔히 이야기할 때 다임 노소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외교, 정보, 군사, 경제, 디플로머시, 인텔리전스, 밀리터리, 이코노미 이 전체를 다 활용해서 안보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안보실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즉강 끝도 중요합니다. 위기에 즉각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즉시보다는 시간을 두고 사태를 파악하고 강력하게 보다는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그리고 끝까지보다는 가급적 충돌은 조기 종결하는 것이 유엔사 A규를 비롯해서
정전협정의 기본 방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보실장이 되셨으니까 조금 더 큰 틀에서 우리 안보를 좀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도 지난 한 10여 년간 돌이켜보면 북한의 다양한 방식의 미사일 발사와 도발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안보 예산과 국방 체계가 수립되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장 억제력 부분까지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한다고 하니 조금 더 큰 틀에서 좀 차분하게 우리의 국방 전략과 안보 전략 그리고 그것에 맞는 전비태세의 구축 그리고 정예 강군 육성을 위한 그 큰 그림이 좀 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장관님이 안보실장으로 가서 좀 더 큰 일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관님 그 안보실장 공간 어디 있어요? 경호 지역 지금 한남동 그 지역에 다 같이 계시죠? 그쪽은 좀 잠깐 거리 이경을 하는데 네. 조그만 보안 유지가 되는 조그만 숙소가 하나 있습니다. 네. 예, 어쨌든 대통령을 언제든지 뭐 새벽 1시든 2시든 즉각적으로 보좌하고 모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거리에 계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번 그 경호처장이 그 세 분의 주요 지휘자 사령관을 동시에 부른 것은 장관님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경호안전대책회의에 우리 그 특전사령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호처장은 알다시피 차관급이고요. 우리 경호처에는 군사관리관도 있고 경호기획관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 경호처 그쪽에 다 저녁 식사를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그 공식적인 행사장도 갖춰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차를 갈아타고 부관과 그 운전병은 보내고 경호처 차량으로 이승해서 경호처장의 그 공간에서 세 분이 이 장관님께서는 격려라고 하지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장관님, 1년에 한두 번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최근에 언제 있었습니까? 장관님 허가를 받으셨으니까 기억이 생생하실 텐데요. 최근에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시죠? 시간이 지났는데 그 의원님 네. 사실은 어떤 만나는 형식 장소와 관련 없이 네. 이게 계엄하고 경호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김영현 후보자가 분명하게 자기도 안 따르겠다고 했는데 그냥 그 예. 정도로 이제 종결을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예, 저도 그런 취지입니다. 저도 네. 뭐 5.18 고등학교 때 겪었기 때문에 뭐 좋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의 가장 큰 치욕으로 남아있기도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3년, 24년 지금 이 시기에 무슨 계엄이 가당치나겠습니까? 다만 그런 우려가 제기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승인하신 적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최근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업무 예를 들면은 대통령께서 지방에 가서 큰 행사를 하고 올라오셔가지고 격려를 하실 수 있죠. 처장이. 그러나 그럴 경우에 대개 원스타 수준까지입니다. 3개 핵심 지휘자 세 분을 동시에 모은 적은 없어요, 장관님. 그렇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은 모실 수 있지만 그리고 최근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께서 최근 일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장관님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쭙는 것입니다. 누가 계엄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어떤 그 괴담이나 선동이 아니고 확실한 사실 확인 차원에서 계속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도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그 인사청문회에서 그 김영현 후보자가 비교적 독도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독도는 우리 영토고 확실하게 지키겠다 말씀이 계셨고, 과거 그 사병 교육자로 이런 것에서 지어지고 한 것 때문에 장관님께서 상당히 곤란하신 적도 있지만 지금은 안보실장 그리고 국방장관 후보자까지 독도 수호, 우리 영해 영토 수호에 대한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다. 너무 뻔한 말이지만 한 번만
확실하다 이런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네. 뭐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당연히 우리 영토고 예. 독도를 수호합니다. 단지 이걸 공개적으로 해서 그건 문재인 정부나 역대 정부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공개적으로 해서 혹시 일본의 국제 분쟁 수역화에 말려들 위험성은 우리가 예. 동시에 하기 위험다. 때문에 표현하는 건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간단히 마지막 네. 하나입니다. 독도 수호 이제 전혀 변함없습니다. 전 장병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참 다행이고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전쟁 기념관에서 말이죠. 독도 설치물을 치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차관이 나오셔가지고 기증자 동의도 받았고 위원회도 했고 조금 있다가 다시 돌려놓을 것이다. 네, 1분 더 쓰시죠. 맨 오른쪽에 보시면 기증자 동의 과정 없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결제 문서에 독도 부분에 대해서 철거해서 수장고에 경납 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내부 중간 관리들이 서면으로 저렇게 한 겁니다. 저기 심의 방법 서면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김선호 차관이 잘 모르셨거나 그래서 위증을 한 셈이 되는데 지금이라도 장관님께서 이제 한번 바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즉 다시 복원해서 설치하겠다라든지 또 기증자의 동의는 없었지만 기증자와 함께 새로운 더 나은 기념물 내진 설치물로 독도 수호의 의지를 하겠다든지 하는 말씀을 해주시면 차관에 대한 위증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논의해서 예, 지난주에 아마 김병조 의원부터 몇 분 우리 국방위원 야당 오셔서 현장을 보시는 걸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1층에 독도 침탄을 그걸 하는 상설 전시실에 설치하기로 이미 현장에서 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깨끗이 정비를 해서 상설 전시실의 원래 목적에 맞게끔 잘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말씀만 좀 더 드리고 네, 싶습니다. 하십시오. 뭐 길게 이야기 안 하고 이 계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는 힘을 가지고 휴호를 하는 단체입니다. 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지금 어느 시대인데 누가 그런 명령을 내릴 때도 없고 내릴 리도 없고 내린더라도 이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발 국군을 믿고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시면 우려 정치인으로서 야당 정치인으로서 할 수는 있는데 더 이상 하면 국군 장병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국군 장병들의 진정성을 좀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박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민석 의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김민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지난번에 국무회의에 참석하시느라고 요 회의에 못 오셨지 않습니까? 네, 거기하고 예. 안보회의가 있어서 네, 안보실장 대리하느라고 못 왔습니다. 이 회의가 개최됐던 시간은 국무회의하고 같은 시간이어서 그것 때문에 못 오신 걸로 압니다. 네, 예, 그렇죠. 국무회의에 그때 참석하느라고 못 오셨을 때는 안보실장 자격으로 가셨습니까? 장관 자격으로 가셨습니까? 둘 다 겸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예. 어떤 자격으로 가셨냐고 묻는 겁니다. 병행해서 두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주관하는 그 국무회의는 대통령실 수석 이상이 참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날 안보 관련 현안이 있었습니까? 국방 관련해서 제가 발제하는 게 있었고요. 법안 2개가 있었던 걸로.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대통령께서 바로 이어서 우리 안보실에
안보실과 관련된 회의를 하신다고 공지가 돼서 제가 그래서 아니, 잠깐. 오전은 양해를 구했고 오후에 잠깐만요. 영희는 참석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네. 국무회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국무회의에 이어서 안보회의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보회의는 몇 시에 하셨죠? 국무회의 끝나고 11시 한 2, 30분에 해서 좀 한 12시 몇십 분까지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국무회의를 할 때 안보 현안은 없었고, 국무회의에서 법안 외에 혹시 다른 부처 법안 제기됐을 때 토론하신 거 있는가요? 네, 토론했습니다. 아니, 우리 장관께서. 다른 저는 뭐 발언한 건 없었는데 상관없고. 제가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국무회의는 됐습니다. 안보 현안을 다루지 됐어요. 않습니다. 예. 네. 국무회의에서는 안보 현안을 다루지 않죠. 네, 네. 그래요. 아니, 차관이 안 계실 때 중요한 안보 현안이 있었고 다른 부처에서 하는 법안 토론을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었습니다. 안 계실 때. 토론하기에는 돼 있는데 제가 발언은 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획에 없는 거였고. 딴 때는 토론하십니까? 네? 딴 때는 토론하시나요? 토론할 때도 있고 제 국방부 장관 때 다른 부서 법안 설명도 하고 합니다. 다른 네. 부서 법안을 할 때 장관으로 계신 때 토론한 적이 있으신가요? 예, 왜냐하면 예, 됐습니다. 제가 발제하는 게 제가 있고 관련 안건이 있어요. 확인하고 네, 네, 네. 있습니다. 예. 그날은 어쨌든 다른 부처 법안 토론에 반론하신 것은 없는데 네, 네. 차관 이하 직원들이 그렇게 어쨌든 보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뭐 옮겨가시니까 상관없겠지만은 어떤 현안이 있거나 상황이 있을 때 아래 직원들이 맞지 않는 보고를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상황을 안 만드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박선원 의원이 질의했던 경호처장이 관련한 사령관들을 모았던 날짜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박선원 의원이 질의했던 네, 네, 네. 사령관들 모이는 거. 네. 우리 장관께서는 수시로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구두로 허락했다고 말씀하셨고, 또 과거 경호처 경험이 있는 다른 분들은 그래 1년에 한두 번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근 승인하셨던 날짜가 언제죠? 뭐 내용 묻지 않겠습니다. 날짜. 최근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최근이라는 게 언제까지죠? 그 최근은 제가 모르죠. 본인께서 승인하신 최근이 언제냐고 제가 묻는데 저한테 물으실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최근이라는 날짜가 우리 대한민국 아니 국방부 장관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최근이라는 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팩트만 물을 뿐이지. 본인이 승인하신 최근 날짜가 언제냐고 묻습니다. 그거는 일일이 제가 확인을 일일이가 아니라 몇 월이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장관 장관은 장관인가 주로 기억이 최근이 정확하게 기억 안 안 납니다. 제가 왜냐하면 최근이니까 기억이 안 나는가요? 아니 최근인 아니, 멀어서 기억이 안 나나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게 그러니까 뭐 최근인데 승인했다고 했는데 기억은 안 난다. 됐습니다. 김영현 후보자가 계엄에 그게 말도 안 된다. 또 나도 따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들으셨죠? 예. 장관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 예, 당연합니다. 12.12, 5.18이 다 계엄이었는데 당시 우리 군에서 항명한 분이 계십니까? 의원님. 됐습니다. 아니 12.12는 40몇 년 전의 그렇죠? 일인데 잠깐만요. 그때는 육사 생도였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제가 질문하고 있잖아요. 김영은 후보자가 군과 국민의 동의 없이 계엄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12.12, 5.18 때는 군과 국민의 동의가 있었습니까? 잠깐만 답하지 마세요. 잠깐 내가 하나 더 물어볼 테니까. 군과 국민의 동의가 있었던 계엄이 있었습니까? 하나 더. 1980년대는 계엄이 있을 만큼 우리나라가 후진국이었습니까? 45년 전에 45년 전에는 비교하지 계엄을 하고 마세요. 쿠데타를 할 대답하지 만큼 않겠습니다. 우리가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어요? 네. 항명한 사람 있어요? 역사책 보십시오. 역사책을 제가 묻잖아요. 있냐고. 도대체 계엄 문제를 이렇게 억지로 해가지고 아니, 제가 지금 계엄 상당하게 묻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장관. 의원님, 장관! 내가 묻잖아요. 최근에 모인 날짜가 언제 승인했냐고. 왜 일단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대답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혼자 생각하시고요. 왜 억지로 계엄을 떨어내세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제가 내일이면 이 취임식을 합니다. 좋아요. 자, 4년 반 동안 국방위관한테 이렇게 대접을 하고 그러시겠습니까?
그 정도 사안은 그냥 구두로 승인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구두로 승인한 거죠? 그럼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우리 군은 그 정도의 사안들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고 많은 부분을 구두로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어요? 장관, 내일 임하실 분이니까 말씀해 보세요. 기억 안 나서 말 못 하겠어요? 의원님 원하신 대로 그냥 하세요. 저는 의원님 말씀을 전혀 대답할 가치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김영윤 후보자와 신원식 장관의 말씀하신 태도가 동일하군요. 대통령과도 동일합니다. 국민이 또는 국민의 대리인이 묻는데 너네가 물어보고 싶으면 물어라. 대답 안 하겠다. 기록에 남기지 않아도 좋다. 우리는 구두로 한다. 좋습니다. 좋은 것을 확인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2017년에 이걸 일으켜서 아무도 계엄에 대한 것들이 다 무죄되고 증거불충분입니다. 오로지 당시 기무사만 1,400명이 방첩 요원들만 파면됐습니다. 이제 다시 그것을 보완하려고 하니까 또 시즌2 계엄입니다. 이걸 일으켜서 우리 국민이 아니라 김정은만 행복할 겁니다. 이제 좀 그만하십시오. 안 하겠다고, 없다고 이렇게 다짐을 하는데 왜 자꾸 계엄 대담을 하시는 겁니까? 정리하시죠. 그러시죠. 예. 또 부승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는 없는데 제가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장관님. 국방부 장관을 이제 10개월 정도 하시고 떠나시는데 주변을 좀 평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평이 좋아요. 고생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요, 그래도 이게 국민의 대표가 이제 질의하는데 국무위원께서 그러시면 싸우자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건 좀 너무 나가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결산과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 게 국방부가 지금 직원들이 몇 군데로 쪼개져 있습니까? 예? 국방부가 지금 몇 군데로 지금 쪼개져 나눠져 있습니까? 국방부 직원들이. 장소를요? 몇 군데인데 정확하게 숫자는 제가 좀 누가 아시는 분? 몇 군데요? 아시는 분 계세요? 몇 군데죠? 그 용산 안에는 뭐 별관하고 서너 군데인데 그 외 바깥에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합참이 이전 안 하면 국방부는 재통합 계획이 없는 거더라고요. 예산도 없고. 그렇죠? 네.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국방부 재통합과 관련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국방부를 네. 한 군데 다시 모으는 거요? 네. 현재 있는 장소에서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이제 앞에 나가 있는 네. 옛날에 시설본부에 있는 그 국방부 합참 국방부 나가 있는 인원들은 다시 좀 불만이 많더라고요. 장관님께서 이제 뭐 떠나시니까 좀 신경을 좀 더 써달라라는 말씀. 혹시나 근무 환경이라도 당장의 재통합은 못하지만 환경이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반영해서 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31조에 보면 집단 행위 금지, 그다음 31조 1항에 보면 군무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결사 및 단체 행동을 금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장관님께서는 혹시 중요한 군부대에 중요 인물이 방문을 하면 보고를 받습니까? 중요 군부대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뭐 지작사령관도 있을 거고 방첩사령부도 있을 거고. 제가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중요한 인물이 방문을 한다 그러면 그 해당 부대 지휘관이 장관께 보고를 합니까? 저한테 보고 들어올 때는 당연히 보고되고요. 네. 나머지 이제 업무 협약에서 예를 들면 뭐
어느 부대가 정보본부장한테 간다. 정보부대가 아니, 그게 우리 아니라 보호받지 않습니다. 타 부처의 장관이 가면 아, 예, 예. 보고 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확인이 되시죠? 예. 예. 혹시 장관님께서 부산 동성고등학교를 나오셨던데요? 네, 네. 장관으로 재직하거나 네. 장군으로 재직하실 당시에 네. 고등학교 후배들만 모아서 따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군 후배들이요? 예, 예. 아니, 고등학교 후배들. 저 없는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위화감을 조성하겠죠. 아무래도 장관께서 우리 고등학교 그렇습니다. 네, 네, 예, 네. 예, 그럴 거라고 저도 보여져요. 그러면 행안부 장관이 특정 부대를 갔어요.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예. 행안부 장관이 방첩사령부를 갔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건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없으시죠? 예. 이상민 장관이 방첩사령부를 방문해서 부대 현황 간담회를 갖고 방첩사의 충안고 출신 3명과 식사를 했어요. 예. 이상민 장관은 행안부 장관이잖아요. 방첩사령부를 방문해요. 이거를 보고받지 못했다면 방첩사령관은 경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대에 누가 외부 인원들 방문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일일이 다 보고받지는 아니, 행안부 장관이 방첩사령부로 방문하는데 그거를 보고 안 하는 게 그게 군입니까? 그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네. 저는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상민 장관이 충안고고 방첩사령관이 충안고고 그죠? 거기에 또 충안고 중령과 대령 1명 불러갖고 버젓이 식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겠습니까? 군심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두에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예. 네. 그리고요, 행안위를 통해서 행안부 장관의 군부대 방문 자료를 요청해 봤어요. 근데 방첩사 방문을 쏙 빼고 자료를 저희한테 제공해요. 그리고 방첩사에다가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정보수사기관 특성상 제공이 제한된다. 일반인이 방첩사령부를 가는데 정보수사기관 특성상하고 무슨 인과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국회를 모독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행안부는 군부대 방문한 거 다 공개를 하더라고요. 방첩사만 숨기고. 에? 이런 것들이 아니 물론 장관님이 그러신 건 아니에요. 아까도 그래서 동성고등학교 모임을 하느냐. 그 어느 자리에 가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일련의 일들, 그 다음에 경호처장. 저도 전적으로 장관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어떤 군대입니까? 무슨 계엄입니까? 근데 일련의 이런 사태들이 일어나면 국회에서는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흥분하신 거는 잘못된 겁니다. 예방주사의 효과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련의 과정이 최근에 다 일어나요.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럼 국회에서는 지적하지 말고 넘어가야 정상인가? 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 이제 3평. 저도 이제 국방부를 근무했었으니까 훌륭하신 분이라고 다 그래요. 다. 장관이 교체되는 거에 대해서 한탄하는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런 분들도 계셔. 그 정도로 제가 3자적 입장에서 제가 주관적으로 보는 장관님의 평가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아쉽기도 해요. 떠나시는 게. 근데 이런 것들은 정말 문제예요. 어떻게 방첩사에 행안부 장관이 가는데 장관이 모르고 있습니까? 보직해임 시켜야죠. 왜 분란을 일으키냐 이거요. 이런 걸 가지고. 왜 계엄이 나오게끔 하고 계엄 의혹을 갖게끔 하냐 이거요. 그런 것들이 저는 군을 믿지만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관님 말씀. 네, 장관님, 네. 하나 좀 회의하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단장이 사단이 2개나 3개 정도를 이렇게 부대로 편성해서 군단장을 맡고 있지요. 네. 또 지금 지작사령관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군단들이 이렇게 함께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대가 이게 같이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간혹 회식이라든지 격려만찬이라든지 뭐 이렇게 군단장이 할 수도 있고 지작사령관이 할 수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정기적으로든 비정기적으로든 필요할 때마다 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야당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게, 이 계엄이라고 하는 거에 자꾸 이제 맞추다가 보니까, 우리 장관님께서는 이걸 너무 꽤 맞춘다. 이러다가 보니까 좀 어느 정도 높이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지금 옛날에도 그런 회의가 있어 왔고, 격려 만찬도 있어 왔고, 그 늘 있었던 일상적인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신 거지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계엄이라고 하는 거로 지금 현재 공격하는 것은 군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갖고 계신 건가요? 네, 그게 또 있고, 뭐, 장병들의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 모욕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왕 말씀 나오셨으니까, 우리 이제 김민석 의원님 말씀하신데 제가 너무, 격한 반응을 보인 점은 제가 여기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뭐, 여기 계신 분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뭐, 이렇게 무리하게 굴거나, 물론 단호한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지만,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오늘 유종의 미를 거두는데 조금 여러 의원들이 보시기에 이렇게 편하지 않은 모습 보여준 점 제가 사과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좀 이렇게 좀 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의외로 군이 정치적 개입한다, 계엄이다 그러면 의원님들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군인들이 그 문제 아파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81년도에 육군 소위가 돼가지고 그 뒤로 매일 무슨 정치군인. 근데 우리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정말 박봉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왜 과거의 일부 그거를 가지고 계속 그 멍해를 써야 되느냐. 지금 후배들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이제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정도로 제가 호소를 하고 제가 격한 감정을 드러내면서까지 이것을 부인하니까 이제 더 이상 좀 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저도 의원님들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그래도 대가 없이 한 1년 국방부 장관을 했는데 정말 의원님들 한 분 한 분한테 제가 감사함을 표시하고 떠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이상 좀 논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군에 대한 중립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마시라고 하는 장관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한 40여 년 전에 있었던 그런 불행한 역사에 대해서 옛날에 군도 사과를 했지요. 그건 뭐 무수히 많이 하고 다 단죄를 받았습니다, 사법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정치적인 중립에 자꾸 정치권에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께서 얘기하신 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여든 야든 국가적으로 봤을 때 국민한테 전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호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김민석 의원님께서 조금 좀 더 하시고 싶다고 그러시는데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 2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한 3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태환 전 장군님하고 국회의원을 같이 한 사람입니다. 바로 옆에서. 우선 계엄이 논의될 수 없는 선진국이 됐다. 이런 취지지 않습니까, 우리 장관?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왜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을 국방장관으로 쓸까요? 뭐 7년 이전엔 잘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뭐 썼던 경우들이 많이 있죠. 선진국에서는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원칙이
확고히 갖춰져 있죠. 국회와 민주적 통제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한 차분하고 안정적인 답변. 이것이 군과 국방부 장관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저는 봅니다. 국방부 장관뿐만 아니라 안보실장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계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은 제가 계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언제였는가를 물었습니다. 우리 군이 어떻게 행정을 하고 있는가? 군기는 잘 갖춰져 있는가? 일반적인 사회의 상식과 통념과 행정 조직의 운영으로 볼 때 통상적인가를 물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다면 회사가 문란한 것이고 군이 잘못된다면 군기가 문란한 것이겠죠. 지난번 최근 말씀하신 경호처장 모임을 구두 승인하신 것이 언제죠? 아까 제가 물으니까 이렇게만 확인하겠습니다. 기분이 좀 가라앉으셨다면 사과까지 하셨으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것인지 답변을 하기 싫은 것인지 답변을 그런 사안을 안 하는 것이 공식적인 것인지 셋 중에 어떤 것입니까?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는 작년 말에 승인했던 기억이 난다고 그런 말씀. 기억이 있는데 제가 다시 그렇죠?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작년 말에 승인하신 것 그걸 기억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작년 말에 승인하신 것이 가장 최근 기억이실 테니까 그거를 하셨겠죠. 연말인지 연신지는 정확하게 네, 말씀드리면 작년 연말 내지 기억이 연신. 희미합니다. 네. 아마 그것이 최근이니까 기억하신 것 같습니다. 불행하게도 장관께서 기억하시는 것보다 훨씬 최근에 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장관보다 제가 또는 저희 주변에서 군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정황을 더 알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렇죠? 현임 장관도 후임 장관도 모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을 바로 사과할 정도의 감정 처리를 해서 되겠습니까? 아까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2017년 문건 다 무죄가 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2017년 문건이요. 내란에 실제로 상응하는 행위까지 안 갔다는 점에서 검찰이 5년 만에 돌아온 분을 무혐의 해줬을 뿐이지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조현천 재판 진행 중이고 그거 작성하고 은폐했던 분들은 유죄입니다. 장관도 안보실장도 없어. 네, 김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종결하지요? 우리 의원님들 그럼 여당 의원님들이 거의 한 분도 안 하셨으니까 그러면 두 분 발언 기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훈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장관님 잠깐만요. 유영훈 의원 다시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민석 의원님 좀 나가시는데 그 장관님 그 부대에서 이렇게 회의하시고 할 때 그 정기적으로 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주 아까 얘기하실 때 보니까 부정기적으로 이렇게 하실 때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승인할 때도 있고 승인하지 않을 때도 있는 거네요. 아니 이제 경호처장이 네, 경호작전부대에서 하는 경우에 격려 행사든 뭐 당부든 그런 경우에 사전 저한테 보고가 되면 뭐 또 그렇게 하라고 승인하는 것이고 또 뭔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게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적이 없고 또 경호처장이 군을 잘 아는데 그런 결례를 할 리도 없습니다. 그렇게 뭐 이해하시면 좋겠고 기왕 나온 김에 아까 뭐 제가 이제 할 말은 있지만 원만한 위해서 의원님과 위해서 했는데 또 그것을 그렇게까지 비꼬아서 말씀하시니까 참 저도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자, 유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의결을 하고 두 분이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방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병무청 방위사업청 소관 23년도 회계연도 결산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시정 요구 사항을 첨부해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유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긴 기간 아니지만, 우리 군 정상화하고 강한 대비태세 만들어주시라고 수고 많으셨고요.